네, 안녕하세요. HTML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앱 개발 3강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 HTML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제가 못 찾다가 아주 좋은 사이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전에도 보여드렸죠. 이 사이트에서 run HTML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부터 알려드리면 여기 w3schools.com 들어가셔서 여기에 run HTML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 모양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있어요.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쭉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사실 이 뭔가 배우려고 할 때 뭐부터 배워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가 그런 거를 오히려 튜토링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외운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차를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고 어떤 거를 알려드리고 어떤 걸 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더 특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우선은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다음을 누르면 또 영어로 바뀌어요. 여기서 다시 한글 선택해 주시고 다음 또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저도 아직 몰라가지고 일단 요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있고요. 소개 같은 거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편집기, 편집기는 요거죠. 여기서 실제로 해보시고 한번 여기서 익히고 여기서 실습해 보시는 요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다는 거. HTML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되게 쉽게 한번 따라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요소라는 거는 요런 태그 말하는 것 같고요. 애트리뷰트는 그 태그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헤딩, 패러그래프, 스타일 포매팅, 큐 쿼테이션이라는 그 따옴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컬러, CSS, 링크스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락으로 나누자면 HTML 기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HTML 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입력해서 전송하고 싶을 때 폼 기능이 있고요. 그래픽, 뭐 웹 화면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할 때 그래픽,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그런 걸 보는 기능, 그리고 API들이 있고요. 뭐 구글 지도도 쓸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그젬플 이제 최종 예제들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시 한번 복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튜토리얼은 기본적인 HTML의 태그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태그라는 거는 이렇게 각괄호 이거 뭐죠? 꺾괄호 이렇게 생긴 괄호 안에 들어가는 태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튜토리얼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폼도 역시나 태그 중에 하나인데 폼 태그는 좀 특별합니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을 폼이라고 하고요. 요 폼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인데 사실 그래픽하고 미디어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HTML에서 비디오도 나오고 오디오도 나온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유튜브 보시잖아요. 익스플로러나 이런 크롬 띄워가지고 영상,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미디어 파일 임포트 시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윗부분 여기 튜토리얼에 있는 태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폼 같은 경우에는 폼 자체로만은 무언가 서버에 보낼 수는 없어요. 거기에 언어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좀 더 심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간단히 요 튜토리얼 부분에 있는 태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강의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진짜 완전 퍼블릭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소개부터 보시자면은 보시죠. 뭐 영어로 보시는 걸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를 조금 익숙하시다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도 포함해서 영어가 익숙하시다면 영어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코테이션 이런 거는 한글로 번역하면 아마 이상할 거예요. 코테이션 어디 있지? 코테이션이 주석인가? 커멘트인데 코테이션이 저도 한글 번역은 코테이션이 뭔지 여기 있네요.
노테이션이 한글 번역으로 인용문. 인용문이구나. 요거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야, 요거 안 써봤는데. 블록 코트.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주석 같은 거 경우에는 뭐 코멘트라고도 하고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소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하이퍼의 뜻은 저도 모르고요.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모르는 걸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 여기서 녹화를 끊을 수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HTML은 요런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태그고요. 요 각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게 태그고 요 헤드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요. 메타 태그라든가 뭐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거 헤드에서 앞에 선언하는 종류.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내 이름 뭐야라고 선언하는 종류의 것들이 헤드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디는 실제 몸체. 이 웹사이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디에 있고요. 헤드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 조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웹페이지 바깥쪽에 있죠. 그 메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HTML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태그 네임이 괄호 안에 쌓여 있는 형태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렇게 슬래시로 해서 요 태그 하나를 HTML 요소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요. 역사. 역사. 처음에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1989년에 만들어졌고 아직 100년도 안 된 학문이라는 거. 그래서 학문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HTML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이면서 가장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나름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집기. 편집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걸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그래서 노트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트패드로 저장한 HTML. 그러니까 보통 뭐 내가 오늘 일정을 썼다. 일정.txt라고 메모장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뭐 index.html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index.html을 저장했을 땐 더블 클릭했을 때 메모장이 다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라우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편집기는 여기 W3C 스쿨에 이런 온라인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장 대신에 여기에 입력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코드 하이라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훨씬 편하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주 많이 다르죠. 색깔이 들어간 게 훨씬 보기가 편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코드라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 그래서 VS 코드를 다운받아 씁니다.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우선은 뭔가 까는 그 작업에서 또 집중도를 잃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W3 스쿨에서 이 HTML 에디터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수업이. 자, 기본 예제로는 문서 유형. 이건 HTML 문서야라고 기본적으로 이건 뭐 보통 바뀌지 않습니다. HTML 문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HTML, 그 다음 바디로 해서 몸통을 얘기를 하죠. 헤드 아까 설명드렸던 헤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헤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페이지에 표시되는 건 무방한데 헤드가 있음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그 옷 입히는 거라 그랬죠. 옷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뼈대를 세우는 작업, HTML 뼈대를 세우는 작업에서 태그들을 사용하는데 그 태그에는 H1, H2, H3 같은 제목을 지정하는 태그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을 지정하는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 같은 경우는 패러그래프의 약자로 P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참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네요. 다시 딴소리하지 말고 수업에 다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 태그가 있고요. 이미지 태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 위주로
순서가 정렬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 A 태그는 링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링크를 못 걸잖아요.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로 출력했을 때를 예로 들자면 종이는 클릭을 아무리 해도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야 이동하죠. 근데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라든가 내가 만들었던 페이지의 다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하는 아주 멋진 초능력 같은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초능력이 있죠. 이미지를 불러오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 한글 문서로도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 저장소에 있는 어딘가에 사진을 가져오는 것 같이 주소만 입력하게 되면 그 사진을 참고해 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가져온다기보다 참고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일이 있는 서버나 혹은 컴퓨터에 같은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경로 필요 없이 이미지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파일명만 적어주게 되면 링크가 되면서 이미지가 문서에 보여지게 됩니다. 뭐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가져오기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볼게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로 보겠습니다. 자, 정말 한글 번역 요즘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태그 중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H1, H2, H3 헤드라는 머릿말을 정의하는 태그가 있고요. 패러그래프 본문 정의하는 내용, BR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줄 넘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드, 패러그래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속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실 때 한번 더 보시든가 지금 설명으로도 사실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성에는 자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건 이 태그 이름들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태그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속성들도 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그 속성들을 좀 더 확장한 게 CSS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안에 다른 속성들을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 src는 기본 속성이에요. img하고 img 태그의 기본 속성으로 따라다니는 게 src라고 보면 되고 src는 이미지에 주소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미지에 주소를 넣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으로는 width하고 height가 있는데 width는 가로 길이고요. height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500픽셀과 600픽셀의 가로 세로 높이 폭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연습을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더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HTML 강의하는 건 거의 제가 이거 진짜 짧게 하거든요. 강의하면 요거 한 10분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하려니까 제가 많이 미숙하네요. 어쨌든 요거는 기초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타일 속성 같은 경우에는 P 같은 경우에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위에 이미지에는 이미지에도 역시나 스타일을 줄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이 뭐냐면 컬러 레드. 그러면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 속성에 보더 1 px 해놓고 솔리드에 뭐 레드라고 해놓으면 빨간색 테두리가 쳐지는 거죠. 이런 것도 직접 해보기 눌러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레드를 블루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try yourself에서 직접 해보기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어 강의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영어를 강의하면서 딴 사람 보지 않게 형만 보시는 용도로 영어 강의를 하면은 제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타이틀이라는 속성. 어쨌든 태그 안에 속성이 들어간다는 게 그 사람의 속성은 어때? 사람이 있고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그에는 항상 속성은 항상 태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A 태그, 앵커 태그라고 하는 이 A 태그 안에 href라는 속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A 태그 안에도 스타일 속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속성의 안에는 또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해주거나 글자를 빨간색으로 해주거나 글자의 배경색을 넣어주거나 글자의 색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스타일의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마다 붙어 있는 형제 태그들이 있는데 형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은 HA 같은 경우에는 href, img 같은 경우에 src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거 외우시는 것보다 직접 해보기 한두 번 하시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외워진다는 거.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복잡하지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태그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기 있는 속성 정도, 요소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가지, 20가지 내외니까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외우셔야 될 게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많습니다. 다만 언어를 배우는데 힘든 점은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들의 문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 단어 하나하나 여기서는 태그라고 부르죠. HTML에서는 태그라고 부르는데 그런 태그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 상수를 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은 큰 부분이 아니고 논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얘기 자꾸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거 프로그래밍 역시도 영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 안 하면 언어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또 늘 수도 있다고 봐요. 재미를 붙이면 그래서 좋은 외국 친구를 만나면 혹은 싸울 수 있는 외국 친구를 저 같은 경우에 파이팅 잉글리시라 그래서 싸우면서 언어가 엄청 늘었는데 그 어찌 됐든 좀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언어라는 건 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금방 느실 수 있는 종류의 학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까지 했죠. 헤딩이 있습니다. 헤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거 H1, H2, H6까지 있다고 요렇게 H1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6까지 요런 형태로 H1 태그 안에 글자를 넣으면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H2 안에 글자를 넣게 되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헤딩 태그가 있고요. 요것도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스타일 요거는 속성이죠. 속성이 왜 여기 들어가 있니? 어쨌든 요런 헤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요거를. 급할 때는 좀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스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넣을 때 근데 이 패러그래프스 P 태그 말고 div 태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하면 알아두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잘 못해도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어 모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이 강의를 하면은 좀 더 완벽하게 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트리뷰트 안에 속성의 스타일 속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 속성에는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요. 글자체를 정의하거나 스타일 속성은 그거로 보시면 돼요. 한글에서 글자 속성 조정하는 거. 그게 스타일 속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테두리를 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스타일 속성에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진짜 뭐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의 그 예제로 끝내네요.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파이널 이그잼 마지막 그 과목의 시험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 속성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스타일 속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방대한데 그거를 묶어놓은 게 CSS예요. 글자에 대한 뭐 색깔, 모양,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참 스타일은 속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속성 가지고 글자만 또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글자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요소들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색깔을 바꿔주거나 테두리를 치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뭐 테두리를 점선을 하거나 흐물흐물하게 하거나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아예 그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태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사진을 만든다거나 아주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건 캔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HTML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예쁘게 꾸미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 취향에 따라서 CSS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 CSS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매팅은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포매팅 뭐죠? 아 이런 거네요. 글자 두껍게 할 거냐, 뭐 스트롱하게 할 거냐. 나머지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안 쓰냐면 스타일에 다 있어요. 여기 HTML 스타일 속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매팅 같은 경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쿼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안 씁니다. 이건 어디다 쓰는지 한글로 한번 볼까요? 뭐 설명을 해놨겠죠. 자, 2장에서 요거를 씁니다. 근데 안 써봤습니다. 저는 안 써봤습니다. 이거는 제 견해에 따르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아마도 뭔가 설명하는 문구를 꾸며주는 태그 같은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코멘트 같은 경우에 주석은 요거는 쓰시면 쓰실수록 좋은데 복잡하지 않은 경우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HTML 태그도 좀 주요하게 잘 쓰입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요거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주석이라는 건 그냥 내가 메모지에 아 이거는 여기 안에 양말 담아놨어. 양말하고 이름표 붙이는데 보이지 않는 이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지렸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컬러가 있네요. 컬러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컬러를 설명을 한다고요. 토마토 컬러. 요런 이름으로 하는 컬러들이 있어요. 원래 컬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 값을 사용하거든요. 요게 RGB 컬러, 요게 RGB 컬러, 요게 헥스 코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 안 쓰는 거 HXL이라는 코드인데 요게 저는 제일 익숙해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빨간색은 저도 못 외웁니다. 빨간색 그냥 레드라고 쓰고요. 흰색 표현하고 싶을 때 FFF 씁니다. 뭐 요렇게 해서 요거 몇 개 외우고 있어요. 222, AAA, 뭐 111 요런 거 외우고 요거는 흑백에서 많이 요런 글자 색깔 코드 외워가지고 색깔을 그렇게 씁니다. 왜냐면 그레이 해버리면 이 그레이 색깔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그레이하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요 세 가지만 쓰기에는 요것도 보시면 왼쪽이 좀 약간 그레이가 여러 개가 있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마우스 뗐을 때 그레이가 다르죠. 요런 그레이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일이 많아서 색깔은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제가 요 정도 쓰면 되겠다 싶은 걸로 쓰게 되면은 무난하게 디자인이 넘어가서 프로그래머인 저로서는 뭐 그레이 색깔을 많이 쓰게 됩니다. RGB, 헥스, HSL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S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빼서 개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둥 잡는 뭐 웹사이트의 기둥을 잡는 일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은 정말 복잡해진 거죠. 처음에는 이것도 몇 개 없었습니다, 태그가. 근데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무한히 많이. 무한은 좀 오바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겨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AHREF 아까 속성 말씀드렸죠. A 태그, 앵커 태그에는 HREF가 형제 속성이고 이 속성은 무엇을 뜻하냐면 A 태그는 무언가를 앵커하겠다. 앵커는 그 닷을 말하죠. 요거 설명 못 하겠네요. 네, href 태그하고 붙게 되면 그러면 속성하고 붙게 되면 링크를 거는 거죠. 어떤 문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로 된 문서에 손가락을 아무리 눌러봐야 아무 반응이 없지만 웹사이트에서는 링크를 걸게 되면 그 링크를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순간 이동을 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나왔네요. 위에 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는 아까 요소에서 봤던 엘리멘트에서 봤던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미지를 링크를 걸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맵 같은 경우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요즘 잘 안 써요. 이 뭐냐면 그냥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따로 거는 거예요. 이미지 한 개에다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에 만약에 그 집이 있다 그럼 집에다 따로 링크 걸고 이런 건데 요즘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잘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파비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에 요거 말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페이지 안에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가 다른 게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그런 디테일함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이 한번 풀리니까 이제 좀 말할 맛이 나네요. 하루 종일 오늘도 말을 안 해서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강의가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하루에 한 번 강의를 해야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좀 오반가? 어쨌든 그리고 다음은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 지금 영어로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어색함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 긴 문장 잘 안 보거든요. 이런 그 짧은 단어들은 example 이런 거는 사실 하도 영어를 보니까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지는 게 있어서 형님도 이거 영어로 좀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한번 볼까요? HTML tables allow web developers to arrange 뭐 정보 행열로 된 정보를 정렬하는데 좋다 뭐 이런 건데 한글로 하면 쓱 지나가도 이해될 게 영어로 하니까 전혀 이해 안 되고 넘어갔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봐요. 이거 한글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1초 만에 파악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 한 10초 걸립니다. 10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글도 때때로는 제가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성격인데 영어 한글도 많이
참고해서 번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챗 GPT가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익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영어만 보겠다고 좀 고집 부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영어 능력이 좀 향상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는 한글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제가 공부를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항상 뭘 해도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쉬운 거 하니까 성적이 늘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수업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목록을 보죠. 요거 ULLI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ULLI 요거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다단 나눠가지고 뭐 제목은 학교 그리고 그 다음 다단에 뭐 1번 중학교, 2번 중학교, 3번 중학교 할 때 이렇게 리스트 형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ULLI를 쓴다는 거. 그래서 LI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LI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OL은 저도 잘 모르고 DL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UL을 제가 가장 많이 씁니다. UL을 가장 이 태그를 li 태그를 묶는데 UR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가 겁내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오늘 HTML 부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TML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모르는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요런 거 때문에 제가 한글 번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뭐 어드레스겠죠, 주소니까. 어드레스라고 써야지 한글로 써버리면 프로그래밍이 안 됩니다. 한때 이것도 좀 수업하고 별개 얘기인데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에 프로그래밍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태그 같은 거나 뭐 PHP든 C 언어든 다 한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의 모든 요소들을 한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시도 같긴 한데 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영어를 쓰고 언어라는 건데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분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어를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로 또 분리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조어가 생겼다. 신조어는 매년 생기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이 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근데 그거를 또 한글로 번역하고 그 한글이 또 신조어가 나오면 또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들이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도였긴 하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혹은 미래에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근데 지금은 다 영어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 이외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영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펜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영어인데 뭐 영어 단어를 기원으로 한 라틴어를 기원으로 한 영어라든가 잉글리시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스펜도 영어를 기원으로 한 새로운 컴퓨터 언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수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게 뭔지 보죠. 블록 및 인라인 요소. 뭡니까? 한글로 봐야 되겠다. 아, 영어로 봐야 되겠다.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다시 영어로 바뀝니까? 이전한 다음에 다음 하면 영어로 바뀌겠죠? DL, DT, DDDL 이런 거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시죠. 저는 도저히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블록 앤 인라인 요소 PDIV 그렇죠. 이거는 많이 씁니다. 블록 앤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데 요게 패러그래프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을 쓸 때. 근데 요게 디비전이라는 DIV를 저는 더 많이 쓰게 돼요. DIV가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 속성이 뭐 이렇게 한 문장을 div로 가두게 되면 다음 문장 썼을 때 자동 줄바뀜이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 이런 속성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위드스, 가로폭 전체 정렬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할 때 정렬을 한 상태에서 뭔가 움직이기 편해서 div 태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태그에 대한 div 태그와 뭐 이런 인라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클래시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CSS죠. 이거 div나 p나 모든 요소 이미지에도 그렇고 클래스를 넣게 되면 클래스에 정의된 옷의 이름 야 이거는 빨간색에 테두리는 검고 배경은 희고 그리고 글자체는 신명조로 해줘 라는 명령이 포함된 하나의 제목만 가지고 왔을 때 위에 정의된 이 제목에 정의된 속성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다음 시간에 아주 먼 훗날에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 시간에는 이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CSS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꽤나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HTML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뭐 나올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만 듣고 뭐 넘어가셔도 되고 요거 따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진도 빠르게 나가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같이 얕은 지식의 프로그래머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다. 어차피 사는 거 별거 없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나머지 스킵하죠. 아이디랑 뭐 이런 거 다 뒤에 할 거니까 아이프레임이랑 자바스크립트는 특히 따로 다뤄야 되니까 파일 패스도 따로 다뤄야 되고 뭐 헤드도 레이아웃은 저도 궁금한데요. 요런 거네요. 레이아웃을 스타일 시트로 만드는 거 CSS 부분이고요. HTML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네요. 엔터티는 또 뭐지? 엔터티는 이런 걸 뜻하네요. 뭐 이런 것도 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강의 끝!